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에 두고요. 이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런치 컨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D에 둔 다음에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고요. 오른발로 엑셀을 끝까지 밟으면 이 상태에서 놓으면 됩니다. 네! 정신이 하나도 아찔하네 아찔해. 네, 일반 모드에서 사실 포르쉐는 뭐 그립이 워낙 좋죠. 언더가 많이 나죠. 이렇게 밟으면 언더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오버가 나는 거를 잘 잡아주고 있죠. 스포츠 모드가 되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더라도 오버가 나는 거를 또 BCM이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 ESP를 끄면 가지고 돌려보기 처음인데 굉장히 잘 도는데요. 이야, 재밌어. 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7세대 911, 991의 마크2 버전입니다. 그리고 까레라입니다. 마크2 버전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엔진이죠. 사실 포르쉐가 예전에 공냉식 엔진을 쓰다가 순행식으로 바꿀 때 이게 무슨 911이냐 많은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까레라와 까레라 S에 드디어 이제 터보 엔진을 쓴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번에 뭐 터보 엔진으로 바뀌는 거는 예전 그 순행식으로 바뀔 때만큼의 파장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포르쉐가 뭐 여러 해 동안 오랫동안 터보 엔진을 써 왔었죠. 911 터보, GT2 뭐 이런 모델들의 터보 엔진을 써 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터보 엔진을 쓰는 거는 완전 추세죠. BMW 자연흡기에 뭐 대표적인 주자였던 BMW랑 페라리까지도 지금 다 터보 엔진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포르쉐가 터보 엔진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굳이 이제는 아주 거부하는 어떤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까레라와 까레라 S,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는 까레라와 까레라 S의 터보 엔진이 장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까레라와 까레라 S는 이제 991 마크 1 때 3.4L, 3.8L 여가지고 최고 출력이 350마력, 400마력이었죠. 근데 배기량을 둘 다 3.0으로 바꾸고 트윈 터보 엔진으로 바꾸면서 출력이 각각 20마력씩 올라가서 370마력, 420마력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출력 20마력이 올라가면 굉장히 크게 많이 올라간 거죠. 거기에다가 토크도 많이 올랐습니다. 토크가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다가 토크가 최대 토크가 터지는 그 회전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우리 1700rpm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답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가속 성능도 굉장히 좋아졌죠. 제로백도 4.6초, 4.3초 이런 게 4.4초, 4.1초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적용되느냐, 또 런치 컨트롤을 쓰느냐에 따라서 까레라 S 같은 경우에는 3.9초를 기록하기도 하죠. 그만큼 까레라 S가 이제 3초대로 내려왔다는 것 자체도 사실 어마어마한 성능의 차이고요. 그리고 최고 속도도 시속 300km가 훌쩍 넘어가는 까레라 같은 경우는 지금 296km를 마크하고 있는데, 사실 296km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기본형 911의 기본형 까레라인데 그 정도만 마크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엄청난 성능인 거죠. 네, 그리고 운전대로 옮겨온 이 드라이브 모드 조절 다이얼, 이것도 굉장히 사용하기 편합니다. 예전에는 손을 이렇게 옮겼어야 됐는데 옮기고 찾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바로바로 쉽게 돌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되면 응답성 자체도 워낙 빨라지고 그 기어 자체를 굉장히 그 고회전을 쓸 수 있게끔 저단을 굉장히 잘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터보레그는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그 즉각적으로 강력한 토크를 바로바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이제 마크2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힘이 이제 20마리가 올라가고 토크가 올라가다 보니까 힘 자체가 까레라인데도 힘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역대 까레라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당연히 수치가 말해주는 거니까, 그죠? 수치가 말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가장 강력하죠. 이 정도면 뭐 까레라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시승을 하게 되더라도 시승차가 대부분 까레라 S였습니다. 왜냐하면 까레라 S하고 까레라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까레라 S 타보면 정말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까레라 S는 좀 까레라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시승차를 까레라로 뽑았다는 것 자체부터가 까레라만 하더라도 아주 강력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설명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뭐 까레라인데도 힘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이제 그 최고속까지 올라가는 그 성능에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까레라랑 까레라 S가 각자 최고속까지 올라가는 그 최고속 영역에서의 가속감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터보로 바뀌면 정말 막 그 끝까지 바늘을 붙이죠. 근데 이번 까레라도 최고속까지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거의 리니어하게 붙을 정도로. 예전에는 한 280 넘어가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었는데, 속도가 천천히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최고속까지 막 거의 끝까지 밀어붙일 정도로 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그 터빈을 아주 정교하게 끝까지 잘 뽑아 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힘과 토크를 정말 제대로 다 뽑아 쓸 수 있다라는 뜻이어서 일단 뭐 성능 면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자연흡기가 아니다 라는 것들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막상 타보면 성능 면에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여지는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회전수가 7,500rpm 정도로 이제 내려온 거, 한 500rpm 정도 내려왔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 까레라 S에 8,000rpm까지 있을 때 그 느낌이 사실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약간 회전수가 조금 떨어진 거, 그리고 이제 사운드도 보면 사운드도 약간 차이가 나긴 나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백파이어 터지는 것도 이 차는 좀 많이 억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사운드, 가변 사운드가 달려 있으면 훨씬 더 브랑브랑 하는 느낌을 살려줄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차에는 가변 사운드는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까레라에다가, 그죠?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더하고 가변 사운드 정도 더하면, 그러면 까레라만 가지고도 예전 까레라 S 수준으로 거의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고속도 거의 계기판 상으로는 300을 충분히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최고속 영역까지의 가속도 굉장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에 디자인이 바뀐 거 제외하고는 사실 뭐 성능 면에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고, 거부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영할 만하죠. 성능이 더 좋아졌는데 뭐 환영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게 좀 살짝 가벼운 느낌이 어딘가에 있어요. 고속으로 쏠 때도 보면 거기에서는 약간의 가벼운 듯한 느낌이 미묘하게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것들이 살짝 있다라는 게 좀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접지력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나, 하여튼 뭔가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네, 분명히 있어요. 그게 시프트 패널 말고 기어 레버도 이게 밀면 마이너스, 그리고 당기면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BMW가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수동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안 됩니다. 시프트업이 안 되고, 자동 모드에서는 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도 시프트 패널을 쓰더라도 레드 존에 가면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됩니다. 안정감 정말 좋고 멋져요.
모드에서 뒤로 돌아 한참을 쓰니까 뒤로. 그리고 이번 991에서 처음 선보이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이제 부스트 버튼인데요. 여기 이제 다이얼 돌리는 요 가운데 버튼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20초간 최고의 부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힘 자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한번 누르면 꺼지고,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PDK 변속기를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변속기를 최대한 가속 위주로 최대한 저단 기호로 바꿔서 일단 변속기에서 먼저 바꿔주고, 그리고 그 터빈에서 빠져나가는 공기, 배기에서 빠져나가는 공기를 최대한 터빈을 돌리는 대로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20초 동안 집중적으로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건 심지어는 이제 노멀 모드에서 이렇게 편하게 7단으로 가다가도 이걸 누르면 바로 3단으로 내려가면서 강력한 가속을 바로 즐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여기서 좋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랑 일반 노멀 모드에서 부스트를 눌렀을 때 차이가 나는지는 지금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5단으로 가다가도 누르면 바로 3단으로 내려가면서 항력 차이가 13, 14, 15 psi 뭐 이렇게 나온다더라고요. 일단 뭐 회전 자체를 아주 강력하게 컨트롤 해줍니다. 재밌네 이거. 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제 변속기도 바뀌지만 서스펜션도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일 때는 승차감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게 진짜 991로 바뀌면서 휠 베이스가 10mm 늘어나면서 거기에서도 승차감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안정감도 좋아졌고, 그런데다가 노멀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 서스펜션을 이렇게 다르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노멀 모드에서는 승차감도 정말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뭐 시내에서 매일 타고 다녀도 거의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거가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 말고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그러면 서스펜션도 같이 따라서 스포츠로 같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안정감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완전히 바로바로 움직이잖아요. 하체가 굉장히 단단하고, 노멀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좀 약간 한 박자 더딘 듯한 그런 느낌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 991에 새롭게 적용된 게 이제 4WS 사륜 4휠 스티어링, 그래서 뒷바퀴에도 스티어링이 들어가는 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바퀴가 움직이게 되면 저속에서는 앞뒤 바퀴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해서 회전 반경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핸들을 꺾을 때 앞바퀴가 뒷바퀴랑 같이 바뀌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돌아가던 게 그 기능이 적용되면 이렇게 바뀌니까 바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선 변경을 훨씬 더 민첩하게 해줄 수 있는 그 4WS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그건 까레라 S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까레라 모델에는 아예 선택을 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차에는 적용이 안 돼 있고요.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뭐 포르쉐가 별걸 다 하는 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달아주지. 그러면 운전하는 데는 완전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을 텐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진짜 이게 지금 까레라라는 게 안 믿어질 정도로 이게 정말 강력해졌어요. 이 정도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 네, 포르쉐 911은 강력한 스포츠카이지만 사실 연비에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차입니다. 이번에 터보로 바뀐 부분도 당연히 이제 연비와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부터 이미 포르쉐는 뭐 그 아이들링 스타트 스톱
부분 오토 스타트 스톱이라고 이야기하는 차가 멈추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그 부분도 이미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팅 기능도 굉장히 일찍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00km로 주행할 때 회전수가 7단에서 한 1600 정도 되거든요. 1600 정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엑셀을 조금만 놓으면 바로 회전수 툭 떨어져요. 그래서 한 630, 40 정도, 회전수가 630, 40 정도 떨어지는 거죠. 속도를 가속을 했다가 어느 정도 가속을 하고 가다가 엑셀을 떼면 회전수가 그냥 바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 코스팅 기능인 거죠. 거의 아이들링 수준으로 바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연비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엑셀을 다시 밟으면 살짝 밟아도 바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이건 뭐 사실 바늘 움직임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엔진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렇게 클러치가 끊었다가 연결하는 거니까. 그래서 코스팅 기능, 지금 바로 640을 600, 한 3, 40rpm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엑셀 살짝 되면 바로 지금 다시 1800rpm까지 바로 올라가네요. 감속하세요. 코스팅 기능이 있어서 아마 연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하이브리드처럼 아예 시동을 꺼버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RPM만 떨어뜨리더라도 관성 주행할 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슉 떨어지니까. 그러다가도 부스트를 누르면 바로 근데 이 부스트 기능은 사실 어떤 상황에서 운전을 하고 있더라도 이걸 뭐 다시 다이얼을 두 개를 돌린다든가 기어를 움직인다든가 할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최강 전투 모드로 돌입한다는 게 그게 이제 최고의 큰 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갑자기 막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누가 시비를 붙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누르고 쏘는 거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이거 중독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산길을 잠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노멀 모드이고요. 노멀 모드인데도 진짜로 이거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면 훨씬 더 강력해지죠. 그립을 잡아내는 실력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거는 뭐 오버가 나는 듯 언더가 나는 듯 살짝 옆으로 살짝 미끄러지는 듯이 밀리면서 그러면서도 그립을 잘 잡아 나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역시 911이 괜히 911은 아니니까. 더 놀라운 건 이게 이제 까레라 S가 아니고 까레라인데 이 정도로 재밌다는 거죠. 커브에서 부스트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밀어버리네. 깜짝 놀랐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제 실력 가지고는 한계를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이 산길에서 일반 도로에서 이 차의 한계는 못 찾겠어요. 포기. 장난 아니다. 사실 911은 차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요철은 큰 걱정 없이 그냥 잘 넘어 다닐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요철이 좀 많고 몸이 좀 고르지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잘 걸러내는 실력이 엄청 좋아요. 물론 이걸 아주 강하게 때려 받으면 안 되겠지만 웬만한 과속 방지턱은 정말 깔끔하게 잘 넘어갈 수 있어서 그 포르쉐 911은 어떤 실용적인 면에서도
완전 순수 스포츠카라고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더 GT카에 가까워진, 특히나 이제는 많이 GT카에 가까워졌고, 기본적으로 이제 까레라나 까레라 S 같은 모델들은 터보까지도 완전히 거의 GT카라고 해야 되겠죠. GT3나 뭐 RS 이런 모델들로 가면 그러면 이제 좀 더 퓨어한 스포츠카 성격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까레라 S 터보 정도까지는 GT카라고 볼 때 실생활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불편함이 없이 운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991로 오면서 그게 많이 좋아졌죠. 특히나 더 997, 996도, 997도 다 좋아지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991로 오면서 휠베이스가 많이 늘어난 것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서 주행 감각 면에서 굉장히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들을 많이 주죠. 포르쉐는 그 서스펜션 잘 만드는 걸로 사실 뭐 거의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잘 만들죠. 브레이크도 정말 좋고, 서스펜션이 이게 그 접지력을 정말 잘 살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듯이 그 코너 서킷에서 접지력 면에서는 로터스 다음으로 포르쉐가 제일 강력한 접지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로터스도 이제 전 앨리스까지는 접지력이 완전 좋죠. 근데 이제 XC로 가면, 특히나 이제 이번 새로 나온 XC 같은 경우는 힘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그냥 오버가 쉽게 나버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로터스도 좀 많이 변했는데,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볼 때 로터스가 코너의 서킷에서는 갑, 그 다음으로는 포르쉐 91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 둘씩 사라진 많은 사람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모든 걸. 네, 오늘 포르쉐 911 7세대 991의 페이스리프트 버전 까레라를 시승을 했습니다. 이번 911에서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큰 부분은 엔진의 변화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까레라와 까레라 S에서는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일반 까레라와 까레라 S에도 터보 엔진을 적용을 한 거죠. 3.0L 트윈터보 엔진을 적용을 해가지고 최고 출력이 370마력, 그리고 까레라 S는 420마력까지 발휘를 하고요. 토크도 굉장히 높아졌고, 최대 토크가 나오는 회전수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퍼포먼스 면에서 굉장히 진보를 많이 이뤄냈습니다. 보통 포르쉐가 그 엔진을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보통 한 20마력 정도씩 올리는데, 이번에도 정말 정교하게 딱 20마력 그 라인에 딱 갖춰서 페이스리프트를 한 거죠. 진짜 얄미워요. 그런 면에서 포르쉐를 보면 항상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내놓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터보랑 까레라 S랑 까레라랑 그 밑에 이제 또 박스터랑 그런 어떤 형평성들을 맞춰가지고 딱 그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만큼만. 진짜 경쟁 모델들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911이 좀 많이 올리는 형국이다. 그러면 아마 좀 더 팍팍 올리겠지만, 사실 근데 지금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인플레이션이 된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뭐예요, 4초대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4초 초반에 와서 까레라 S가 이제 3.9초까지 끊는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또 까레라 S가 420마력이거든요 예전에 996을 따져보면 996 까레라가 처음 나왔을 때 300마력, 그 다음 페이스리프트 320마력, 그 당시에 996 터보가 420마력이었는데 지금은 까레라 S가 420마력, 그것도 터보 엔진으로 내는 시대가 됐으니까 사실 뭐 엄청나게 성능이 많이 높아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는 뭐 마르다, 아직도 우리는 배가 고프다, 좀 더 줘도 좋겠다. 네, 그런 어떤 갈증들을 조금은 가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아무래도 터보로 바뀌면서 과연 주행 성능이나 어떤 주행 감각 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날 것인가. 일단은 그 터보 엔진에서 어떤 불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성능 면에서 일단 월등히 더 좋기 때문에
출력도 높아졌죠. 토크 높아졌죠. 그리고 최토크 회전수 낮아졌죠. 그런데다가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좋기 때문에 사실 뭐 터보 엔진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불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냥 느낌상으로 혹은 괜히 트집을 잡고 싶어서 불만을 낸다면, 이전에는 까레라-S가 8000rpm까지 돌렸는데 지금 이제 한 7500rpm까지 밖에 못 쓴다. 또 덕분에 이제 소리가 조금 덜 카랑카랑하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불만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혹은 뭐 터보렉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출발할 때는 터보렉이 약간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거의 못 느끼지만,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터보를 제대로, 터보렉이라는 걸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달릴 때는 하다못해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만 바꿔도 뭐 터보렉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그 아래로 내려가질 않죠. 계속 뭐 고회전에서 놀기 때문에. 그러면 뭐 터보렉에 대해서도 거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능 면에서 진짜 아쉬운 게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접지력 여전히 좋고, 그리고 노멀 모드에서는 평상시 주행하기에도 아주 편하고 좋고, 실내 공간도 이 정도면 넉넉하고, 이번 2차 까레라에서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 가변 머플러, 가변 배기 시스템이 있어서 이게 엄청 빨라요. 가속도 빠르고 막 고속에서도 힘있게 잘 밀어주고, 코너에서도 정말 짜릿하게 돌아 나가는데 소리가 조금 약하다라는 느낌. 힘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가변 배기가 있었으면 아마 좀 더 짜릿하게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느껴지고,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4WS는 뭐 까레라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그림의 떡이고, 이번 까레라를 시승하면서 총평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낸다면, 그동안은 사실 까레라랑 까레라-S에서는 까레라를 살 이유는 돈이 모자란다 라는 거 말고는 까레라를 살 이유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까레라하고 까레라-S 차이가 많이 나니까. 또 까레라-S는 아주 자극적이고 정말 재미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실 터보들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건 또 다른 차원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997 마크 1 정도에서는, 997 마크 1 때는 오히려 까레라-S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달리는 재미가 있었는데, 터보로 가버리니까 엄청 빠르긴 한데 사륜이랑 그런 것들이 막 너무 편하게 느껴져서 911을 타는 재미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까레라-S의 어떤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고 까레라-S는 늘 굉장히 좋은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뭐 GTS 이런 것까지 타면 뭐 더할 없긴 좋긴 하지만, 사실 까레라-S만 하더라도 크게 부족하지 않은,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까레라-S가 충분히 좋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까레라는 이제 웬만하면 추천을 잘 안 하죠. 예, 정말 예산을 딸딸 끌고 모았는데 까레라-S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까레라 정도도 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만족하면서 타야지 라는 정도로 까레라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 있었다면, 이번 까레라는 물론 제가 까레라-S를 타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적어도 지금 까레라를 탄 지금 순간에 느끼는 느낌은 까레라도 정말 괜찮다. 힘도 정말 강력하고, 이전 마크1 까레라-S랑 비교를 하더라도 사실 물론 성능 차이가 조금 나긴 나죠. 조금 나긴 나는데, 아주 이렇게 터프하게 밀어주는 그런 느낌에서는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고 있어서, 이 정도면 돈까지 생각해보면, 그러면 까레라를 선택하는 것도 진짜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까레라를 선택을 하신다면 이 파이 작은 이 스티어링 휠이랑 이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는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변 배기, 그쪽 사운드, 가변 사운드, 그것도 하나 더 추가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911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